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오후 3시에 돌입했고 천막을 치려고 했는데 청와대 앞이라서 분수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경호상의 이유로 불어댄 것 같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 오늘 죽기를 각오하겠다라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지소미아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 파기 철회, 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자신과 한줌 정치 세력의 운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운명, 앞으로 이어질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저는 단식으로 촉구합니다. 지금 일본의 변화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일본이 이제 그 수출 통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세 가지 그 소재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을 지금 허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건건으로 몇 건 그렇습니다. 불화소소 같은 거. 건건으로지만은 일본의 그 큰 방향에 있어서는 그 방향 전환이 느껴지거든요. 우선 수출 규제 일본이 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건 매국적 발언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말고 한 정책이 있습니까? 그 수출 규제가 생산과 시장 기업에 불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자유무역 시장 원리에 위배되고 국제 분업 체계에 위배되고 그래서 우리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피해, 장래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자유롭게 원래 하던 대로 하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7월 1일 이후로 일본이 전혀 변함없이 이렇게 하고요. 건건이 심사해서 까다롭게 하고 불안정성을 키우는 이 정책은 지금 넉 달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걸 변했다고 얘기하면은요. 이건 낙성대 연구소의 그 친일학자하고 똑같은 진단이에요. 이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고요. 또 하나는 그걸 일본의 변화이기 때문에 수용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뭐가 바뀌었어요? 그 국회의원이 매국적 그런 어떤 사고를 하면서 매국적 발언을 좀 하겠습니까? 뭘 알고 하셔야죠. 제가 뭐가 볼 때는 일본이 변화됐다는 제 거예요. 말씀 들어보세요. 여성 지지자분이 지나가다가 목도리를 둘러주고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힘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간으로 할 수 없으되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 하셨사오니 부득이하게 이제 장소를 국회로 옮기는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인근 보수 집회에 참석했는데 여기 또 그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정광훈 목사가 또 등장합니다.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48년 8월 15일 건국은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당신이 해서는 안 될 말이야. 다른 나라에서 이런 발언하면요 바로 국민들 중에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체 선하니까 기도하고 하지.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을 살려주겠어요? 정광훈 목사님과 한국 기독교 총연합 만세! 황교안 대표님과 자유한국당 만세!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박대출 의원, 이은재 의원 보이고요. 네. 그리고 어젯밤 9시쯤에 이제 국회 앞으로 돌아와서 농성장을 옮겼고 그림이 여기까지인가요? 네. 아니 여기서 어떻게 이 바닥에서 합니까? 네, 버텨보겠습니다. 잘 합의가 되고 잘 해결되면 제가 단식을 바로 끊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주무시려고 그러면 꼭 여기를 그냥 저기 경호처에서 너무 난색을 표해서 조금 전에 1시간 전에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했더니 사실은 찾아뵙기도 가보시라고 또 가서 또 인사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오신 것은 감사드립니다. 그런 뜻도 대통령께 전해 주십시오. 국회로 저는 돌아가신 줄 알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버텨보겠습니다. 저희 바라는 대로 예. 지소미아 지소미아 문제는 대표님 너무 저희들도 이제 국민들 의견도 좀 듣고 그런데 예.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종료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고 원인자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아무 태도로 안 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최선을 마지막까지 노력해 보려 합니다만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정말 폐기해야 될 때가 된다면 미국을 잘 설득을 하고 합의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 폐기를 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미국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또 끼어든 분이 한 분 있죠. 정광훈 목사. 같이 단식을 하시나요? 어영 목사들만 정광훈 청와대 잠깐 불러가지고 밥 먹여주고 왜 나를 안 불러요? 나는 한기총 대표 회장이에요, 대표 회장. 목사님은 경찰에서 불러대. 아니 이거 농담하지 경찰에서 불러 마시고. 목사. 자, 여기까지 볼게요. 이제 한쪽 극단에 있는 분들하고 싱크로율이 99%가 되면 보수 전체를 아우르는 건 실패하죠. 근데 지금 한교안 대표는 보수 진영 전체의 일종의 종손 같은 분입니다. 네.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다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균형, 보수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다 아우를 수 있는 통합과 균형, 네. 여기에 좀 집중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원하시는 대권도 총선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들 사이 저건 뭐지? 왜 하지? 그러니까 단식을 할 때는 저 사람이 단식을 할 만하다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적 공감대, 동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게 이 단식이 왜 이 번지 없는 단식을 하냐. 이거 오늘 아침이군요. 네. 마스크에 춥기 때문에 마스크에 모자에 귀마개까지 단단히 중무장했고요. 네, 지금 청와대 앞 김진태 의원 찾아왔네요. 네. 청와대 앞에 분수대 모습이고요. 아침에 이쪽으로 다른 건 옮겨오죠. 몰라도 국회에서. 굶는 분, 굶고 계신 분한테는 좀 너무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어쨌다는 둥, 뭐 장소가 왔다 갔다 했다는 둥, 무슨 직원들을 뭐 부른다는 둥. 여기는 또 김세현 의원이 오늘 황교안 대표 찾았습니다. 이번에 모두 사퇴하자고 했던 건 당을 위한 충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렇지만 김세현 의원은 아직 황교안 대표가 답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강기정 수석이 이틀 연속이죠. 네,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네.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분들도 박대출 의원이랑 대통령님께 반갑게 제가 맞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을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뭐 지난주 막판 일요일부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아마 오늘이 거의 뭐 마지막까지 온 것 같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김현종 우리 안보 2차장도 미국을 좀 다녀오고 또 다른 외교부 라인은 지금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뭐 본인들의 잘못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완전히 백기 들어라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 완전 굴복시키겠다 이런 태도다 보니까 진전이 정말 안 되고 정말 살얼음 걷듯이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립니다. 왜 단식 패스트트랙과 관련하여 왜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합니까? 단식을 하려면 국회 가서 하세요. 뜬금포 김세연 의원의 거의 제가 보기에는 자살 폭탄 테러와 가까운 자한당 자유한국당 해체 주장에 대해서 딱히 답할 게 없어서 나온 뜬금포 단식이다. 네. 아니 제1야당 대표가 이 엄동설안에 바른나라 세우자고 청와대 앞에 가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그 한 분의 결의가 아니라 이 보수 같이 이거를 지향하는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폄훼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파트너십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단식이 최적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내몬 당사자가 누굽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저렇게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오지랖이니 무슨 삶의 소대가리니 이렇게 하는 사람 가지고는 대화를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이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사법 형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공수처 법안 등 나라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문전박대를 하고 조롱하는 성명을 내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더 이상 뭐 문제가 하십니까? 풀리질 않아요. 병원 직원이 황 대표님이 오셨으면 이게 이제 다음 날 단식할 건 생각 못하고 하면서 이게 알려졌습니다. 우리 병원 오셔서 영양제 맞고 가셨어요. 활발한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하면서 알려줬고,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정치 단식을 하는 분들은 몸을 안 돌보고 죽겠다고 하기 때문에 건강을 안 돌보고 하는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는 전날 영양제를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단식 준비를 철저히 하신 거 칭찬합니다. 그리고 30분마다 한 번씩 건강 검진 받으시는 거, 이거 역시 아주 그 정치 단식의 새로운 아주 조심스러운 방식 만드셔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단식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단식을 하는지 가지고 희화하거나 조롱한다고 해서 이 단식의 의미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어쨌든 바른 국정 운영을 하자는 의미에서 대통령과 대화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서 정무수석의 입을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 정상들 만나는데 그 테이블 중에 한 테이블을 그 각 당 대표로 해놓고 같이 만찬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솝우화의 황새와 두루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친구 초대해놓고 먹을 수 없는 음식 내놓고 이렇게 소위 그 면박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식을 하고 계신 분에게 가서 이번에 정말 이 회의를 끝내고 나서 빨리라도 시간 낼 테니 함께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얘기해야지. 아니 에이펙 정상회담 하는데 와가지고 거기 와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진정성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를 아니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 5당 대표를 에이펙에 초청하는 건 또 청와대가 해야 될 하나의 일입니다. 그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강기정 수석을 매일 내보내서 근황을 살피시는데 좀 더 나아가서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모셔서 따뜻한 차를 한잔 하면서 좋을 것 같아요.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 의견에 공감합니다. 위험한 안보 도박이 그나마 멈춰설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멈춰서게 된 이유는 황교안 대표의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그런 단식이 결국 쥐소미아 종료 연기를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또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식 종료해야죠. 네. 그렇잖아요.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하면서 단식하다가 단식했는데 그것이 이제 해결됐다. 청와대가 받아들여졌으니까. 그 공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다. 그러면 빨리 단식 풀어야죠. 이건 토요일 아침에죠. 네, 나경원 원내대표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황교안 대표를 찾았고요. 근데 대표님 너무 건강 일을 사실 시작한 거예요. 선거법 때문에 잘 싸워봅시다. 잘 싸워봅시다. 뭐가 왔어? 너무 날씨를 차서 자, 이때까지만 해도 앉아서 단식 투쟁을 이어왔는데 토요일 오후부터는 황교안 대표가 건강이 악화되면서 거의 누워 있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는 이낙연 총리가 단식 투쟁 현장을 찾았고요. 네. 건강을 상하서는 안 되니까요. 걱정의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께서 어려운 고행을 하시는 충정을 제가 안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께서도 대통령께 대표님 마음을 잘 전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어제 오후 3시입니다. 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청와대 앞에서 열린 한국당 비상의총에 부축을 받아서 참석했고요. 애국가도 불렀습니다. 저녁에는 몸이 힘들어도 정광훈 목사 주최하는 예배는 참석했습니다.
정광훈 목사 예배는 반드시 참석해요. 힘들어도. 제1야당의 대표가 저렇게 추운 곳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하지 말라 네. 하고 강하게 권도 했고 비난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시일이 가고 어려운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원래 정치인의 단식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시잖아요. 저는 입장이. 뭐 네. 지금도 회의적이고 반대합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황교안 대표는 지금 단식 타임이 아니고 협상 타임이다. 네. 국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뭐 저는 전광훈 목사의 아무리 기독교 신자라고 하더라도 그 예배 거기까지 가는 것은 좀 과유불급이다. 과연 국민들이 존중하겠습니까? 네. 오늘 오전이고요. 네. 단식을 좀 중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고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봐야 되는 거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단식 천막을 찾았습니다. 그만하시고 말려야지. 강제로 병원을 옮기세요. 대표님께서 선거법 협상해요. 내가 보니까 협상을 하면은 다른 주장이 나오면 좋겠어요.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저하고 대화를 좀 하자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거의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굉장히 기력이 빠져 있어가지고 거의 말씀을 못 하시는 정도. 김동엽 의원님 보고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나하고 협상을 하자고 그랬어요. 이제 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그것을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통과시켜주고, 영동형 비례대표제, 그거는 민의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그것까지 강행 처리하면 우리는 총선 거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나는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에요.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6석밖에 안 되는 정의당에 인질이 돼 있어요. 선거법 개정을 강행 처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차베스가 될 겁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 협상입니다. 황 대표가 이래 참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당도 하나 내주고 선거법은 그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이 단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 최후의 수단 아닙니까? 네. 예전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 대표 시절에 그 세월호 문제 가지고 이제 단식을 그렇습니다. 하신 네. 적이 있는데 대개 이제 이거는 정말 기존에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 없을 때 하는 약자들의 최후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치권의 기득권 관련된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단식으로 풀기는 좀 어렵다. 이건 협상으로 풀어야 될 문제지. all or nothing. 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벼랑 끝 어떤 이 접점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작년에 똑같은 단식이 비슷한 단식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입장이 달라서 선거법을 바꾸자는 단식이었죠. 우리 손학규 대표, 이정미 대표가 했는데 이맘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결국은 결론이 협상을 하자는 것이 결론이었지 이게 어떤 단식을 해서 그 요구 조건이 관철되는 이런 쟁점은 아니거든요. 하지 말자가 아니고 협상을 그렇죠. 하자는 그래서 단식이었다. 저는 네. 빨리 황교안 대표님이 협상의 메시지를 좀 던진 선에서 이 문제를 빨리 정치권이 이제 수렴을 해서 실질적인 협상, 네. 한국당과 민주당이 최후의 협상을 하면 이 문제도 야삼당 설득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쪽으로 빨리 네. 에너지를 좀 모으자. 그렇게. 도저히 납득 안 되는 말씀 하시는 거고
오죽하면 제1야당 대표가 단식이란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3당 합당 당시에 내각제 합의 파기하라고 단식하셨어요. 그거는 기득권 내려놓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다 정치적인 단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8석밖에 안 되는 당이 4당의 연대를 막을 길이 없어서 단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좀 다 하겠다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단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욕설이 많아서 저희가 편집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식으로 고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가 햇님과 돌이라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정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어갑니다. 뒤에 원유철 의원이고요. 대표님의 이런 잘 들리지가 않죠. 가장 오래 맡는 사람은 단연 정광훈 목사입니다. 되잖아요. 저는 뭐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그냥 가서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어떤 기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금식할 때 천사들이 도와준 것처럼 밥은 더 쏘가야 된다. 황교안 대표 어제 밤에 11시쯤 일보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병원 가서 한두 시간 만에 의식은 찾으셨다고 하고요. 네. 나경원 사진 더 있습니까? 네, 급하게 어제 병원으로 옮길 당시에는 의식이 없었다 그래요. 네. 부인이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전혀 의식이 없어서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급하게 옮겼고. 네. 여기까지입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까지 준비되면 들어볼까요? 대표님께서 천만다행으로 의식이 돌아오고 계십니다. 정말 이 정권은 참 비정한 정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당의 당대표께서 오랜 시간 그 추위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정권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정말 비정한 정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외쳐야지 반응이라도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국민들이 보시기에 중도가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극우와 상당히 우파 중심 세력들은 어차피 지금 다 한국당 지지하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저 단식으로서 얻으셔야 되는 외연학대는 중도거든요. 합리적인 보수, 개혁적 보수. 네. 근데 그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같이 가기 어려워 보이는 극우들하고만 거의 계속 단식 내내 그분들하고만 같이 가시는 아니 김진태 모습만 의원은 중도 나왔잖아요. 보수와 통합하면 태극기 부대나 어르신들이 화가 나서 투표장 안 갈 거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누구 말이 맞는지는 이제 투표장에서 두고 보면 결과로 나오는데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이제 황 대표님이 사실 지금 외연학대에 공을 세우셔야 되는 타이밍에 이 외연학대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지 그런 것들은 좀 두고 봐야 될 문제다 이거죠. 저는 황교안 대표가 뭐 성공한 단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실패한 단식 같은데 박지원 의원께서도 삭발, 단식, 의원직 총사퇴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떤 의미에서 성공했다고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처음부터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단식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황교안의 위기다. 네. 그래서 그 위기, 의원님과 의견이 똑같죠. 그 네. 위기를 아니, 똑같지는 일순간 않고 그 나중에 다 말씀 좀 드릴게요. 일순간 네. 개인의 승리는 개인의 위기는 이걸로 넘겼는데 일순간 넘기긴 해보여요. 국가적 왜냐하면 위기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김세현 의원이 뭐 그 사퇴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런 네. 말은 이제 안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런 소소한 그 위기는 넘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목표를 걸고 있는 패스트트랙 저지라든가 공수처 반대 이런 것을 목표로 단식을 했는데 그것을 성공할지는 미지수인데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